자, 그래서 이어서 이게 얘기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요. 얘기가 산란해져. 산만해져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강의 시간에요.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면 못 알아먹어. 그래서 한 가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화 같은 경우도 드라마 같은 경우도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잘 끌어가지고 왔다가 뭔가 변화 이런 클라이막스를 줬다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남창규 한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남창규 원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저희 한의원, 남창규 한의원은 손목에 맥을 잡는 진맥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우리 신홍쌤의 손목에 맥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둔갑이 돼버리냐면은 남창규 한의원 원장이 용한 거는 뭘 해서 이렇게 손목에 맥을 잡아서 한다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돼요? 안 잡는 거지. 또 내지는 손목에 맥을 잡는 순간 뭐 한다고 생각해요? 스킨십인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성희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또 안 잡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그러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 눈에는 설마니 제가 강분나 어머니 껴안아도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참 취향이 독특하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말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 눈의 안경인 거지. 내가 상대를 자꾸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다. 또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남창규 한의원이 보셨어요? 다른 한의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 또는 선택당하고 관심을 집중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차별화 전략을 써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원장실에서 남들은 다 진료하는데 저는 뭐 어디서 진료해요? 대기실에서 해요. 또 내지는 독대하거나 이렇게 1대1로 상담하는데 저는 뭐예요? 다중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델로 세워가지고 진료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하진 않아요. 또 개인적으로 프라이빗을 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하지만은 야 남창규 한의원 가면 무조건 다 얼굴 팔리게 만들다더라. 그건 아닌 거고. 다만 그래도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잊어버렸죠? 예, 따라서 성.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따뜻한 온기, 교감, 소통의 목적을 두는 거고 이런 어떤 효과, 치료를 내기 위해서는 말이 성자가 뭐냐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해서 그 말을 뭐 한다고? 말을 톡 내뱉었으면은 그 내뱉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몸짓이 말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게 성인 거예요. 이해하죠? 네. 정은 뭐냐? 마음 심자에다가 풀을 청자야. 마음이 뭐하다고? 푸르다.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정갈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결국은 매매예요. 따라서 매매 하니까 이상하다 또. 뭘 이상하게 뭘 성매매가 또 되네. 매매하면은 뭐 사고 파는 게 따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는 결국은 오셨어요? 제가 가진 기술,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침을 놓는 행위, 또 침을 맞는 행위, 사는 행위예요. 하지만은 그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영업의 관계가 아니다. 뭘 사고 파는 거예요? 오! 누가 그러셨어? 아이고 건야전 어머니 박수! 바로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면은 유식해진다니까. 뭘 사고 파는 거라고? 마음을 사고 파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뭐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돈을 내게 치료해서 뭐 한다? 마음이 오고 간다. 어떤 마음?
착한 마음, 정갈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들이 오고 가는 거지. 다만 그걸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벌이가 돼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어떻든 그런 관점에서 남창규 한의원이 다른 한의원과의 차별화를,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선택받아야 하잖아요. 아무 실력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남창규 원장이 용한지 안 용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한 번이라도 쳐다봐 줘야지. 그쵸? 쳐다봐 주세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김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뭐 하냐고 그래? 쇼한다고 그래. 쇼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이비 같다고 그래. 근데요, 저도 기독교인이고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또 부흥회하는 부흥 강사님도 또 많이 봤지만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설교하는 모습 들으면요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냐? 말이 너무 앞서. 또는 말은 현혹해, 현란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굿살이 먹고 혼나고, 뭐 늦잠 잔다고 뭐 발길을 차이고 막. 은혜가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아버지만 그런가? 다 그렇죠. 네. 제가 뭐 한 얘기로, 뭐 제가 가르침을 크게 받았던 선생님을 뭐 존경하지 않는다, 뭐 그분하고 뭐 이렇게 좀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선생님도 보면은 말이 너무 앞서. 지금 남창기 한의원에 지금 택배가 오늘 같은 경우는 5개 나가고, 여기 가져가시는 약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약이 10개가 나갔다고. 몇째? 그러니까 강분 어머니 기준에서는 엄청 많이 나가는 거지. 근데 그분 얘기는 뭐 하루에 뭐 50제? 100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50제인지 100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50제라는 한의원에 약이 나갈 수가 있냐고. 있어요?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약이 한 제가 한 달치인데, 그러면 하루에 한의원이 100명 온다 합시다. 200명 온다 합시다. 하루에 100제 나가면은 거들 나는데, 이틀이면은.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은 뻥이 심한 분이구나. 또 내지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과장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고? 강조하는구나. 남창규 한의원에 그분이 와서 뭐 하루에 300명을 만들었다. 그럼 제가 300명이 온 날을 딱 찾아보니까 하루인가 그래.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줬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지. 야, 하루에 300명이 매일 오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혹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좀 뭐한 얘기로 어중이 떠중이 다 와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입이 또 이렇게 또 만지면 또 뭐라 그래? 왜 엉덩이 만지냐고 그래? 사입이 종파 같은 경우 딱 보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광신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빨이 또 건의가 먹히는 거지만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 좀 미친, 즉 광신도,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는 분위기야. 왕따 당해.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박수 치는 거지. 얼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한 단면을 가지고 밖에서 보면, 밖에서는 잘 보이니까 왜 저렇게 하냐 하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집단의 에너지, 광기에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집단 내에서만 살아감고 그 집단만으로 이어간다면은 남들의 시선이나 이목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요, 어떤 말이 또는 파동 원리가, 이 치료 원리가 세상에 전파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 즉, 생판 모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도 일리가 있네, 또 내지는 합리적이네, 그럴듯하네,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뭐 약을 뭐 가르쳐 줘서 약을 뭐
수십 재씩 팔고 한자를 뭐 몇백 명씩 보게 하고 그런 남창규는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더더군다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 여당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야당이 있어야 돼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이 앞서지만은 뭐요? 교회 사모인 어머니가 뭐 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균형점을 잡아주니까 뭐예요? 여당 안에서도 뭐다고? 야당 역할을 하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지. 뭐 제 잘났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남창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파동 원리를 봐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지. 또 내지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파동 원리가 좋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점 또는 내지는 좀 뭐한 얘기로 비판적 관점 내지는 그걸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은 아니에요. 부정적이면 안 했지. 그래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말함으로써 더 사람의 신뢰감을 더 잃어버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제가 하는 얘기가 방향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깃발을 딱 꽂았으면요. 깃발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 고지 앞으로, 돌격 앞으로야. 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요. 저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야? 자고 우면 하면 안 돼. 갈팡질팡 하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뭐 돌격 앞으로야.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몫인 거지. 다만 그래도 그 어떤 원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남창규 같이 좀 뭐한 얘기로 스승을 반하는, 스승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스승을 반한다, 스승을 비판한다, 스승을 죽인다라는 관점에서 한다면 제가 왜 이 책을 내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를 내고 인체파동 원리 남창규 한의원을 표방하냐고. 선생을 것을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사람은 결국은 내 잘났다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살아간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단 농장 또 내지만 우리가 막 공산주의 또는 협동농장이라고 합시다. 또는 사이비 종파의 광신도가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사이비 종파의 광신도가 되겠어요? 교주가 되겠어요? 이거 할 거라면 그런 거 안 했지. 그렇지 안 하지. 안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남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남편이 한 사람은 광신도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또 남편은 교주가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내 남편이 교주이기를 바라겠어요? 광신도이기를 바라겠어요? 교주이기를 바라죠. 그렇지. 이왕이면은 내 남편이 예를 들면은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남편이 뭐 한 얘기로 교주니까 아내가 졸지에 뭐가 돼버려 성모 마리아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급이 되고 싶은 거지. 또 다른 말로 we are the world다. 다 하나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강신도라는 의미 또는 신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의 부속품인 거지. 부속품이 될 거냐? 리모컨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될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각자의 몫인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파동원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세상은 뭐하다? 악하다. 악이라는 말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 아자 마음 신자예요. 내가 최고다. 이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제가 6년이고 7년이고 뭐한 얘기 수억을 갖다 바치고 이것도 돈이 되겠다. 밑밥을 뿌린 거고 투기를 한 거고 투자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다? 아무리 돈을 한다 한들 결국은 내가 최고다. 또는 내지는 물질이 최고다. 그 의미에서의 타협점이 뭐예요? 온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에 따라서 자리이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롭고 니도 이롭자. 나를 이렇게 하는 행위가 누구를 이렇게 한다고? 상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남창규 안에서 오늘 열심히 진료하고 침 놓고 하는 행위 자체가 누구예요? 남창규 원장도 돈이 되고 여러분도 뭐요? 병 고쳐서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너희 좋고 내도 좋고야.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없습니다. 나는 봉사만 할래요. 나는 섬기기만 할래요. 나는 여기 교단에다가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처음엔 좋아요. 근데 세상이 알아주냐고. 예를 들면 바보 노무현이라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는 없는 자, 빈자에서 가진 자, 성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하고 요트도 타고 뭐한 얘기로 갑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출발이 없는데 시골 총구석에서 없이 살아온 입장에서 그 당시 어릴 때 꿈이 뭐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자 내가 성공해서 이웃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했다고 그 초심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 노동자를 도와주니까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밤 11시 밤 새벽 1시 2시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해서 면회도 가고 상담도 했더니만 그때뿐이래.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요 한마디라도 해주면 뭐 덧나 입에. 근데 아프고 힘든 사람은 뭐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기만 하면 보따리 한다고. 그걸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요? 아, 내가 도와줘도 상대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구나.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요것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것 또한 뭐 한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열심히 또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는요.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네. 이 싸가지 없는 이 말을 할 뿐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나는 그래도 베풀 수 있네. 그래도 얻어먹는 것보다는 뭐예요? 나눠주는 게 낫잖아요. 그 나눠준다는 의미가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도 표현하는 거지만 있을 때 잘해라. 죽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죽고 나면은요 이 항아리 어디 갈 것 같아요? 이 어디 갈 것 같아? 쓰레기통에 간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김문자 어머님이 저한테 뭐 줬듯이 이 노떼야 줬어. 노떼야. 누가 줬다고? 김문자 어머님이 저한테 줬다고 선물로. 근데 이 노떼야가 그저 값없이 아무런 연고 없는 노떼야가 아니라고요. 친정에서이죠? 젊은 시절. 시집을 예, 이게 다 애환이 다 묻어 있는 노떼야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요? 김문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저한테 갖다 주니까 제가 얼씨구나 좋아하지. 예를 들면 누가 죽은 사람이 쓰던 거라고 갖다 줘 봐요. 뭐라 그래? 아이고 귀신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러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요, 상대가 고마워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봉사하고 제가 일을 하고 영업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으니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나눠주는 거라고. 그 만족감, 그걸 뭐 행복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걸 이로움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은 사람은 뭘 향해서 쫓는다? 이로움을 향해서 쫓는 거예요. 그래, 네 이득이 되지? 돈이 되지? 그렇게라도 해라. 제가 볼 때 그 말이 더 당근처럼 느껴져. 그저 값없이 그저 나눠주라.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보고 야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간밖에 차 시간이 없다더라. 우리 좀 희생해서 좋은 일 하자. 점심시간도 쉬고 없이 근무하자 하면 돼요? 하루 이틀을 하지. 한 달, 두 달 해봐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원장님 왜 저희한테만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원장님 또 돈 받지 말아야지. 공짜로 다 해주셔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적절하게 분배, 배분. 그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라고.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돈의 가치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돈을 통해서 뭐가 오고 간다고? 정이 오고 간다. 사랑이 오고 간다.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침을 놓는 행위, 약을 드세요. 약침을 놓는 행위가 결국은 그 침이나 약이나 돈이 매개체지만은 결국은 뭐가 오고 가는 거라고? 사랑이다. 정이 오고 가는 거다. 그게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따라해보세요. 에너지. 에너지. 힘.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레벨 차이,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레벨 차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요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원리로 암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암은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 뭐한 얘기로 집안 내력이 그래, 가족력이 그래, 유전이 그래, 또는 과거 40-50년 동안에 누적되어 온 축적에 이게 찰흙처럼 단단히 응고되어 있어, 화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침 한 번 맞고 약 한 잔 먹었다고 그 단단한 그 화석이 녹아져요?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침 한 번 딱 넣고 한 번 하룻밤 깨어났다고 해서 애가 나오냐고.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 그 말은 시술자다, 파동원리 치료법이 만병통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빙하의 요즘 온난화처럼 녹아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져? 시술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비기, 신기를 가지고 가도요. 예를 들면 어떤 집단에서는, 광신도 집단에서는 뭐야, 이렇게 그 사이비 교주 보니까 발로 이렇게 치더라고. 별짓을 다 해. 이렇게 발 가지고. 그러니까 꼴값을 해. 그래도 뭐예요? 그 광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오로지 사랑으로밖에 안 보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기 시작하면요, 남이 뭐라 하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또 다른 말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에너지다, 기운이다 라는 거지. 그런 의미 속에서는 뭐가 만병통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그 변화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 말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기승전결, 결론. 남창규 한의원이 다른 한의원과 다른 방식으로 진료한다고 해서 남창규 한의원은 맞고 다른 한의원은 틀리고 이런 시시비비의 차원이 아니다. 저한테는 저만의 색깔이 있다. 남창규 한의원의 컬러는 뭐라고요? 오렌지라. 오렌지는 뭐야? 정감이 넘치는 친절한 병원, 최상의 진료와 약재로 정성을 다하는 병원, 지역사회와 인류 복원에 기여하는 병원, 이런 비전을 갖고 뭐 한다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다만 달려가면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즉 어떤 목적지 42.19km를 가기 위해서는요, 한 발을 내딛어야 돼.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강군하지 않는데 내일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다만 이렇게 말하는 제가요, 나중에 밤에 집에 가서 제 유튜브를 딱 보면요, 잠이 안 와. 남창규 원장이 내 같지가 않아서. 그 말의 의미는 제가 개인의 나, 한 가족의 나로서는 별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가운이잖아요. 또 내지는 인체파동원리 치료 전문 남창규 한의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표성, 리더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에너지, 행복 에너지로 탈바꿈,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뭐가 돼야 된다고? 사이비 교주가 돼야 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에 취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인품, 인격에도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 싸가지에도 현혹되지 말고 오직 달을 가르치면은 뭘 보자? 달을 보자. 아셨어요? 예, 감사합니다.